네, 인천의 11살 소녀,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A양,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림을 그렸어요. 꽃이 피는 집을 그렸습니다. 이 아이가 꿈꾸는, 그가 머릿속에 그리는 집은 꽃이 피어있는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관련된 얘기 이동영 차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잡혔잖아요. 네, 아버지가 검거됐고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였고요. 오늘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마스크 끼고 있는 분이 32살 아버지,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여러 차례 아이에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미안하냐, 뭐 이런 거를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만 일관되게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만 남기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듣겠습니다. 그 따님을 좀 막대하면서 부모로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딸이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죄송합니다. 뭐 게임을 하시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딸을 굶기고 때렸던데 딸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정말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겠죠. 죄송할 따름이겠죠. 그런데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거나 어떤 경위로 인해서 딸을 저렇게 학대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서는 일단 그런 점으로 보면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다는 게 경찰 안팎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진심 어린 반성. 아직까지는 뭐 진심이 전달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이가요. 친아버지지만 자기를 이제 그야말로 악마처럼 학대한 그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를 처벌해달라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그 아이고 또한 가해자가 이제 그 친아버지와 또 동거녀의 친구인데요. 보통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진술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는 것이 뭐 엄한 처벌을 원하느냐, 아니면 용서하느냐, 뭐 선처를 구하느냐 이런 것을 묻는데요.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그 마음 바뀌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구했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그동안 잔혹한 그런 학대 행위가 장기간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아이가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깊은 수준인지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아버지 뒤늦게 알았겠죠. 그 영상을 직접 봤을 테니까요. 그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슈퍼마켓과 마트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그 모습을 이제야 보고 땅을 쳤을지 모릅니다. 자, 이 A양, 이 가슴 아픈 아이를 직접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인데요. 정신과 의사였었는데 직접 만난 이후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부모를 보면 싫다. 다시 옛날처럼 살기 싫다.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너 뭐가 제일 먹고 싶니? 그랬더니 피자예요. 그래서 피자를 언제 먹어봤냐고. 1년 전에 어떻게 해? 그랬더니 부모님이 시켜서 자기들 먹고 나는 나머지만 줬다. 또 먹고 싶을 때는 어떡하니? 그랬더니 나는 말해봤자 안 주니까 말 안 해요. 이게 그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이 아이가 그림을 직접 그렸어요. 신의진 의원이 직접 공개를 한 건데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커다란 종인데 그림을 참 작게 그렸네요. 그만큼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통상 집을 그리게 되면 널찍널찍하게 창문도 크게 그리는 게 보통의 일인데 네.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은 화면에서 보시기 때문에 정확히 측정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2c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요 폭이 2cm였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작게 집을 그린 거죠. 그런데 그만큼 자기의 심리적 상태가 위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집을 비교적 마음이 닫혀있고 상처 입은 거에 비하면은 비교적 예쁜 집을 그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까지 이렇게 그려놔서 뭔가 아직까지 가정에 대한 희망, 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심리 상태가 반영이 돼 있다. 이런 게 신의진 의원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성탄 트리를 그렸는데 정말 한 켠에 하나의 트리가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 그렸는데 아이가 직접 이런 것을 부모님과 함께 불도 붙이고 방울도 거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했는데 그 기회를 모두 빼앗겨 버린 거죠. 저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요. 그 과거 10여 년쯤 전에 비슷한 일을 제가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3남매가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서 방치가 돼 있었어요. 한 보름 넘게 방치가 돼 있어서 먹을 것도 없고 대소변이 엉망진창인 파리가 울거리는 그런 집에 살고 있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부모들이 모두 게임에 빠져 있어서 방치된 상태로 계속해서 지냈어야 되거든요. 전국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편의 노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참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제공한 통장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가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겪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팠죠. 좀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민들이 성금을 보내주시는데 다 액수가 작습니다. 5만 원, 2만 원, 만 원, 뭐 10만 원, 24만 원도 있긴 합니다. 3천 원도 있는데 여기 글들 몇 글자 남기셨어요. 지금 그 개인 정보 때문에 실명을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지운 건데요. 네. 아이에게 꼭 써주세요. 사랑한다고 전해줘. 그 다음에 하트를 그린 분들, 하여튼 인천 그러네요. 11살 소녀에게 이렇게 등등 격려의 응원 메시지까지 담아서 소액, 여러분들이 지금 소액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안타까운 선을 보고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돌아와서 보란듯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은 돈들이, 소액 기부금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빨리 건강을 되찾아야 되겠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